네, 문제 38번 보겠습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010년 전후에서 실제로 거의 이 독서 권수로 해서 정확히 거의 비슷한 문제가 한번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2010년 전후였던 것 같아요. 2009년, 10년, 9년에서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였던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뭐 정확히 뒤져보진 않았습니다만, 네. 굉장히 오래된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죠. 그 문제도 상당히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이제 가중평균에 관련된 개념이 조금 더 희미할 때였기 때문에 더 그 당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는데 뭐 지금도 이거면 이 문제도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였고요. 네. 사실 뭐 이 문제는 가중평균 개념이 크게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네. 어쨌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의 독서 인구 비율은 50% 이상이다 했는데요. 자, 이 세 가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인당 연간 독서 권수는 뭔가요? 전체의 독서 권수를 전 국민 13세 이상이죠. 13세 이상 그냥 전 국민으로 칭하겠습니다. 전 국민으로 나눈 거고요. 이거는요. 이 전체 권수는 똑같죠. 전체 읽은 권수는 똑같은데 문제는 독서 인구로만 나눈 거죠. 독서 인구로만 나눈 거고요. 자, 이 독서 인구 비율이라는 건 뭔가요? 전국 인구 중에 독서 인구를 묻는 거죠. 자, 그럼 이 두 가지 가지고 이걸 도출하려면요. 네. 이 자료분의 잠시만요. 독서 인구 이것분의 이거를 하면 이게 도출이 되죠. 네. 미음은 약분되고 전국 인구가 아래 분모로 내려가고 독서 인구는 분자로 올라가고요. 그걸 볼 수 있는 게 여기 딱 있죠. 10과 2.3 10분의 2.3 하면 23% 나오죠. 자, 1, 2, 3이라고 쳤을 때 2분의 1이 3이라는 겁니다. 아이고, 이거 뭐 숫자로 해서 약간 헷갈리네요. 어쨌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요. 기억, 남자의 독서 인구 비율은요. 18.9분의 10.4면 당연히 50% 넘는다는 건 확인할 수 있죠. 50% 이상이다. 맞고요. 자, 연령대가 높을수록 독서 인구 1인당 연간 독서 권수는 감소한다. 근데 이걸 구하는 건지. 자, 이거 뭐 가지고 하면요. 이거 그대로 돌리면요. 2는 3분의 1 나오죠. 네. 즉, 이거 가지고 하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3분의 1이니까 74.1분의 14고요. 여기는 68.6분의 13.1입니다. 자, 이거 뭐 여기서 이쪽에서는 여기서는 감소하는 거 확인되고요. 여기서도 감소하는 건 쉽게 확인이 되는데요. 네. 이 두 가지의 비교죠. 이 두 가지를 비교한다면 근데 분모는 약 7% 정도 감소하고요. 분자는 분자는 약 7%가 감소하고요. 분모는 어디 보자. 어떻게 되나요? 정확히 8% 이상 감소합니다. 네. 그러므로 분자보다 분모 감소폭이 크기 때문에 여기는 오히려 증가하게 됩니다. 연간 독서 권수가요. 네. 20세, 20에서 29세보다 30에서 39세가 독서 권수가 더 증가해서 니은복이 감소가 아니라 감소한다가 틀린 보기가 됩니다. 두 가지 비교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네, 서부 지역과 남부 지역의 13세 이상 인구비가 5대 4라면 독서 인구는 서부 지역이 남부 지역보다 많다 했는데요. 서부 지역과 남부 지역의 13세 이상 인구비가 5대 4라면요. 자, 5대 4라면 어떻게 되나요? 자, 독서 인구는요. 독서 인구 비율 나와 있으니까요. 자, 서부가 5면요. 독서 인구는 대략 설명하기 쉽게 하면 서부 인구와 남부 인구의 독서 인구 13세 인구비가 5대 4기만 하면 그냥 서부는 13세 이상 인구가 5명이라고 치고요. 남부는 4명이라고 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독서 인구는요. 여기는 서부 같은 경우는 5 곱하기 43%니까 2.15 나오겠고요. 남부는요. 뭐 2.176인가요? 네. 그래서 서부보다 남부가 더 인구가 많습니다. 독서 인구가요. 서부 지역이 남부 지역보다 많다가 틀린 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니은 디귿 틀려서 기억 맞고요. 정답은 3번. 리을 보기가 굉장히 까다롭죠. 네, 리을 보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서 이 문제는 확실히 기억 니은 디귿만으로 확인하는 게 좋고요. 자, 리을 보기를 정확히 구한다기보다는 이제 자, 경우의 수는 세 가지죠. 남자와 여자 인구가 같거나 이렇게 되겠죠. 네, 같거나 아니면 어느 쪽이 많거나요. 자, 만약 남자와 여자 인구가 같다는 비율을 가지고 같다고 가져가고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남자 여자 인구가 같다면 과연 연간 독서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독서 인구 1이나 연간 독서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남자와 여자 인구가 같다면요. 자, 일단 여기는 구할 수 있죠. 남자의 인구가 여자 비교해 어쨌든 남자의 독서 인구 비율 이걸 구하게 되면 이제 약 55% 정도 나오고요. 55% 정도가 나옵니다. 네. 자, 만약 남자와 여자 인구가 같다면요. 독서 인구 비율이 여자가 더 높기 때문에 여자가 독서 인구가 더 많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평균을 낸다면요. 실제로 만약 독서 인구가 남자와 여자 같다면 정확히 중간으로 가겠죠. 독서 인구가 같다면요. 전체 인구가 아니라 독서 인구가 같다면, 독서 인구, 남녀와 여자 독서 인구가 같다면 전체 중간으로 가니까 정확히 16.55 되겠네요. 정확히 중간으로 간다면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 인구가 같다면요. 이번에 독서 인구 같은 게 아니라 인구가 같다면 독서 인구는 여자의 수가 더 많고요. 독서 인구의 수가 여자가 더 많다면 연간 독서 건수는 16.55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야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남자의 독서 인구 비율이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연간 독서 건수가 16.8로 이 평균보다 높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독서 인구 비율 자체는 낮을지라도 절대적인 독서 인구 수치 자체는 남자가 훨씬 많다는 거고, 비율이 적음에도 인구가 많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독서 인구가 아닌 13세 이상 인구 자체가 남자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리을 보기가 맞는 보기가 됩니다. 3번 정답.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남자와 여자의 13세 이상 인구가 같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같다고 가정했습니다. 일단 독서 비율은 55% 이건 수치로 구할 수 있는 거고요. 남자와 여자의 인구가 어떻든, 자, 남자와 여자의 인구가 같다면, 독서 인구 비율이 이렇다면 인구가 같으므로 비율이 여자가 높으므로 독서 인구 비율이 높으므로 여자가 독서 인구가 더 많겠죠. 자, 그렇다면 이 독서 인구 1이나 연간 독서 건수는 실제로 남자는 평균이 이렇고 여자는 평균이 이런데 여자가 숫자가 더 많으므로 두 가지의 평균을 내면 여자 쪽으로 좀 더 기울어져야겠죠. 그렇다면 16.55보다 더 낮아야 합니다. 하지만 독서 인구 1이나 연간 독서 건수가 16.8이라고 나왔죠. 이 두 가지 평균보다 더 높습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 남자의 독서 인구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고, 근데 독서 인구 비율이 적음에도 독서 인구가 많다는 것은 남자의 13세 이상 인구 자체가 많다는 얘기죠. 만약 이 문제가 남자 쪽으로 기울었는데 실제 독서 인구 비율까지 남자가 높았다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때는 정말 비율이 높아서 건수가 높은 건지, 독서 인구 비율 때문에 독서 건수가 많아지는 건지, 아니 독서 인구가 더 많은 건지, 인구가 많아서 독서 인구가 많은 건지 계산을 들어가야 하니까. 하지만 독서 인구 비율이 작음에도 독서 인구가 더 많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13세 이상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비율이 적음에도 독서 인구가 많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남자 인구 곱하기 55%가 여자 인구 곱하기 57%보다 많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남자 인구가 13세 이상 남자 인구가 여자보다 많아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기가 만약 뭐 58%였다 이러면 모르는 거죠. 이러면 남자가 인구가 더 많을 수도 있고, 문제는 남자가 여자보다 인구가 더 적은데 이 비율이 높아서 많은 걸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문제가 복잡해졌는데 그게 아니라 비율 자체가 낮은데도 독서 인구가 많아지려면 남자가 기본적인 인원 자체가 여자보다 많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여자보다 많다가 맞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정답 3번 구하겠습니다. 이걸 뭐 정확히 구한다면 독서 건수가 16.8을 따지고 난다면 이제 남자와 여자의 인구 비율까지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제가 지금 그냥 시간을 두고 생각하라고 해도 굉장히 복잡하고요. 시험장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뭐 이렇게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고, 문제를 정확히 이해했다면 기역, 니은, 디귿 보기만으로 기역 맞고 니은, 디귿 틀려서 리을 확인하지 않고 정답 3번 체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까다로운 보기였습니다. 하지만 문제 자체로 간다면 기역, 니은, 디귿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렇게 까다로운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문제 38번이었습니다.